이제 해야 될 거 조건문입니다. 조건문. 음, 좀 프로그래밍 언어의 좀 기본적인 요소 5가지를 크게 좀 말씀드리자면 변수, 출력, 변수, 조건문, 반복문, 함수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출력과 변수는 끝났어요. 이제 조건문 한 다음에 반복문 끝나면 함수. 이 순서대로 기본적인 부분은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5가지가 좀 끝나고 나면은 좀 어려운 부분으로 넘어갈 거예요. 어려운 부분 넘어갈 때까지 기본적인 5개, 그거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으로 넘어갔을 때 따라오기 힘듭니다. 아시겠죠? 그 A에다가 20이라는 값을 집어넣고 이렇게 했을 때 얘는 대입연산자 왼쪽에 있는 게 아니니까 값이죠. 그리고 A의 값은 20이니까 그 22가 중괄호 있는 곳으로 치환돼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A는 20이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변수를 이것도 설명을 안 했는데 변수의 이름이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이 A잖아요. age라고 실제로 존재하는 단어를 쓰면은 의미가 존재하게 되죠. age는 나이라는 뜻이고 그렇다는 건 여기에다가 이 변수에다가 정수값을 저장했다는 거는 그 정수값이 나이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의도로 변수의 이름에 의미 있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a는 존재하지 않는 변수인데 그 값을 출력하려고 하면은 찾을 수 없다고 나오죠. 있는 걸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는 22, 22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22이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이거는 실행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성인과 미성년자 둘 다 출력돼요. 왜냐면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고 있고요. 처음에는 성인 출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미성년자 출력하라고 내가 코드를 작성했으니까. 그러면 나이가 22일 땐 성인이니까 성인만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미성년자가 나오게 하면 안 되죠.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조건문이에요. 내가 어떤 코드가 어쩔 때는 실행됐으면 좋겠고 어쩔 때는 실행 안 됐으면 할 때 사용하는 게 조건문입니다. 조건문의 키워드는 if예요. if. 만약에 란 뜻이죠. 만약에 뭐 한다면 이라고 읽으면 되는데 뭐 한다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건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조건식. 자, 조건식으로 비교를 하는 거죠. 나이 값이 이거 읽을 수 있죠? 얘는 이거랑 똑같아요. 근데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못 쓰니까 나란히 쓰는 겁니다. 이상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상일 때는 포함할 수 있죠. 그러면 20살 이상이라는 거는 20살부터 라는 의미가 되죠. 이 조건식이 참일 때 어떤 문장을 실행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실행시킬 문장을 뭐 C 언어나 자바 같은 데서는 중괄호 안쪽에다가 넣었는데 파이썬은 콜론입니다. 콜론. 파이썬에서 중요한 의미예요. 이게 한번 나왔다. 그러면 들여쓰기 한번 반드시 해야 돼요. 들여쓰기 횟수랑 콜론의 개수는 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는 틀린 거예요. 왜냐면 콜론이 한 번 나왔으니까 이 다음에 무조건 한 번은 들여쓰기가 나와야 됩니다. 이 상태로 실행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인덴테이션 에러라고 나오죠. 들여쓰기 에러예요. 우리가 REPL 설정할 때 인덴트 설정했잖아요. 스페이스바 2번 누르면 탭 한 번 하기로 한 거. 인덴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expected라고 나왔잖아요. expected는 있어야 하는 게 없을 때, 있어야 하는데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뭐가 있어야 하냐면 들여쓰기 된 블록, 그러니까 들여쓰기 한번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if문이 나온 뒤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들여쓰기 한번 해주시면 이때는 뭐라고 안 하죠. 그리고 조건식, 여기서 age는 값이에요. 왜냐면 대입연산자 왼쪽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 값은 22니까 22가 20 이상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참이죠? 맞는 말이잖아요. 이 조건식이 맞는 말일 때 이 안쪽에 있는 문장 세미콜론 나오고 들여쓰기 된 문장이 실행됩니다. 그러면 성인에 대해서 조건을 만들어 줬으니까 미성년자도 똑같이 만들어 줘야 되죠. 미성년자는 19살까지니까 19를 포함하도록 써도 되고요. 아니면 포함 관계를 쓰기 싫으면 빼고 이거 하나만 써도 되고요. 이해되시죠? 콜론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 콜론이 없으면 문법 에러가 발생한다는 거. if문이 나왔어요. 그러면 조건식까지 썼다. 콜론을 반드시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성인만 나왔죠. 왜냐면 이 조건식은 틀린 말이니까. 22가 20보다 큰데 작다고 하고 있잖아요. 얘는 틀린 말이죠. 틀렸을 때는 안쪽에 있는 거 실행 안 합니다. 그래서 조건문은 뭐냐면 조건식의 결과가 맞는 말일 때만 종속된 문장, 종속된 문장이라는 건 콜론이 나와서 들여쓰기가 된 문장입니다. 그때만 해당 문장을 실행합니다. 아시겠죠? 콜론 뒤에는 무조건 들여쓰기 필수 문법이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눈으로만 보세요. age에 들어있는 값은 22고 두 조건식의 결과가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는 맞는 말이죠. 여기서는 틀렸죠.
그러면 성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22살이 미성년자라고 알려줍니다. 어, 주의해야겠죠? 문법적인 오류가 없죠? 문법적인 오류가 없으면 실행하는데 문제 없기 때문에 시킨 대로 해요. 음. 그래서 맥락은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음, 그러면 논리값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논리값은 맞다 틀리다요. 맞고 틀리다. 얘네들의 결과가 항상 논리값으로 나오잖아요. 자, 비교를 해보세요. 10 더하기 5를 했을 때 덧셈의 연산 결과는 15죠. 정수값이에요. 정수와 정수의 덧셈 연산의 결과는 정수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0이 5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이 나오는 값은 뭘까요? 10이 5보다 큰지 아닌지 그것만 물어보고 있죠. 얘는 큰 게 맞으니까 맞다고 나오죠. 논리값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산의 종류에 따라서 도출되는 결과가 달라져요. 여기는 사칙연산이고 여기는 비교연산입니다. 비교연산의 결과는 논리값이에요. 그래서 논리값으로 맞는 말은 우리말로 참이라고 하고 키워드로는 true라고 표현을 합니다. 얘도 키워드라서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틀린 말 우리말로 거짓이라고 하고 false라고 합니다. false 대문자예요. 대문자 소문자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비교연산의 예시를 더 보자면 1이 1과 같다 맞는 말이죠. 얘는 true로 나오고 1이 1과 다르다라고 할 때는 느낌표를 씁니다. 느낌표 대입연산자를 같이 붙여서 느낌표는 이게 한 세트예요. 다르다 같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틀린 말이니까 false가 나오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비교연산의 결과에 따라서 22가 20보다 이상이니까 얘의 결과는 true로 바뀝니다. 얘의 결과는 거짓으로 바뀌고요. 이해되시죠? 이게 조건문, if문이었어요. 그러면 age 값을 여러 번 바꿔보면서 실행을 해보세요. 33살일 땐 성인이 맞고 13실 땐 미성년자라고 나오고 그래서 조건식이 참인 문장만 실행되죠. 얘는 거짓이니까 실행 안 되고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이 조건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조건식은 반드시 완벽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